커지는 국정원의 기획 탈북 의혹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풀고 넘어가야 될지. 도대체 이게 사실이라면 전 정권의 국정원은 뭘 했던 것인지. 자, 탈북 여정 5번 딜레마. 전 지배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이 동남아에 식당 차려준다고 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 드라마보다 발각됐다. 국정원 돕다가 발각됐다. 동남아 식당 차려준다고 해서 왔다. 식당 지배인 말도 오락가락합니다. 이거 다 한꺼번에 답을 좀 주십시오. 자유의사라고 했더니 기획탈북이다. 북한 여정 5번 탈북 정부의 딜레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요. 왜냐하면 2016년 4월 7일 20대 총선 엿새 전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그 시점에 중국 류경식당 남자 지배인 1명, 여자 정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북해서 자유대안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정업원과 면담했다. 일부는 행선지를 모르고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송환 문제 개개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UN 담당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고, 하강일 집단 탈북 지배인은 국정원이 동남아에 식당 차려준다고 회유했다. 박근혜 국정원이 협박 그리고 날 이용하고 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통일부와 다른 얘기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총선 앞두고 공작 벌인 거라고요? 홍익표 의원은 이 북한 전문가로 알려졌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여종업원 탈북이 논란이 되는 까닭이 지금 무엇일까요? 북한이 북송을 요구하고 있어서. 선거 노린 기획 탈북 공작이기 때문에, 아니면 탈북 종업원들 간의 이견 때문에, 보내도 안 보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대해 우리 측의 유인 납치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하며 보복 조치 등을 운운한 데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내 정치 일정까지 거론하며 억지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From the information that I received from some of them, they were take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knowing that they were coming here. If they were taken against their will from China, that may constitute a crime. 이것도 7시 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간단히 우리 유튜브와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물론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오늘 김영주 전 의원 인사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랬나요? 예. 저기 예. 뭐야, 정희신 변호사하고 두 분이 먼저 하시죠. 뭐. 네. 간단히. 늘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뉴스와이드 잊지 않고 이렇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누구랑 싸울 거야? 뭘 싸워요? 언제 싸우지도 않아놓고 무슨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안 준비 없이 싸웠으니까 얘기하다 좀 실수한 거죠. 안 싸웠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누구랑? 예? 누구랑? 누구랑이 문제가 왜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괜히 나서가지고. 정 변호사님 인사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하다. 법전 어디 갔어요? 밑에 깔았습니다. 늘 법전 변호사 그러죠. 정희신 변호사 감사드리고요. 사실 건강하게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매일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는다는 것도 참 저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김영전 의원이 인사를 먼저 해놓고 조금 후회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만 만회할게요. 아니 저 뭐 후회할 거 없습니다. 후회할 거 없어요? 예, 예. 아,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명희 전 의원이 먼저 답 준다고 이거는? 네. 어떻게 된 문제는 요 저희- 30초씩만 하고 넘어가시죠. 빨리. 아니 저희 아버지가 그 1.4.5태 때 월남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남북 이산 가전 그 관련해서 신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북에 있는 동생이 혹시 아버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 지금 그 그렇긴 정신을 저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자, 탈북종업원 13명 중에서 보세요. 한 사람만 여기 남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간다고 그럽시다. 그럼 남아있는 한 사람의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북에 있는 부모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런 앞뒤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저 그 유엔 그 파견론도 정말 사정 모르는 얘기한 거예요. 자유의사대로? 자유의사라는 게 완전히 자유의사대로 말할 수 없다. 이거. 그 사람은 우리 알겠어요. 이 완전히 개인주의 생각에서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현재 하루면 자고 일어나면 자기 부모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네. 이미 넘어온 사람들 네. 그냥 있게 하세요. 그 중에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북에 있는 사람들, 북에 있는 가족들 정말 그 괴롭히지 말고 또 이 내부에서 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 우리나라가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있게 하면 되죠. 그 무슨 뭐 동남아에 식당 차려준다고 뭐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나 올려보내시든가. 그건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강요된 그런 선택을 그건 남측도 북측도 사실은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명실공히 해법을 찾아가고 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개인이 어디에 살 거냐 하는 그런 자유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인권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남북 각 상황으로 볼 때 네. 이산 가족이 되면 네. 북에 있는 이제 자기 가족 부모님에게 어떤 해가 될까봐 네. 뭐 그런 논의는 좋습니다만 네,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는 문제 그냥 삼고 좋은 게 있는 아니에요. 것은 이거는 내 부모 문제 삼고 가족의 있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문제 그래요. 삼고 있는 알아요. 것은 예, 뭐냐 그건 하면 예. 기획 납북이냐 탈북이냐 아니냐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마당에 그분들의 저 북에 남아 있는 아니, 근데 부모 어쨌든 형제들의 저- 아니, 목숨이 그럼 그 얘기하고 달려있는데 똑같네. 유엔에서 조사 나오고 군인들 국제법적으로 사기를 위해서 그럼 모든 쿠데타 예, 업무 문제가 되니까. 덮어주자 얘기하고 예, 다른 거가 뭐가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그 부분도 잘못된 이야기. 양 박사. 쿠데타 업무를 덮어주는 게 그 대부분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고요. 또 김무사로 오히려 요 문제- 국방부와 군대가 훨씬 더 투명하고 맑아야 예.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가 계속해서 예. 기획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기획이었을 때는 말 그대로 그 킨타나 유엔 그 보고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송환 과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기획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저러한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줄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기획이냐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부터 시작해서 친박 빼박 그다음에 네. 진박 간별사 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말 흉했어요. 총선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시점을 봅시다. 4월 13일 그 투표인데 4월 7일입니다. 이 4월 7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4월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깜깜이 소위 선거. 말하는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아주 타임리하게 예. 시기적절하게 이 문제를 터뜨리면서 네. 총선의 쟁점을 북풍으로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그러한 보인다.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그리고 상황은, 이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론이 뜨거워졌고 북한에 대한 문제로 반북 정서들 색깔론으로 총선을 끌고 가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유엔 보고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네. 그게 크게 말하지 기획이면 않아도 잘 개개인의 들려요. 의사에 따라서 송환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총선 2016년이죠. 재작년에 총선 6일 전에 이렇게 예.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발표한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의심되는 바들은 있는데 예. 현재 나오는 얘기는 기획 탈북 의혹이 상당히 있다. 정보기관에 의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절대 없어야 하고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온 사람들 종업원들 중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증언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예를 들어서 미리 뭐 소개해서 그런다면 허강일 씨, 유경식당 당시 지배인인 허강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증언이 때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처음엔 한국 드라마가 본 거 발각될까 봐. 그다음에 국정원을 도와서 정보원 역할을 한 게 발각될까 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동남아 식당을 차려준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 말도 앞뒤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에 이 사람과 여자 종업원들이 똑같이 간다면 당연히 북한에 타겟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다고 과연 봤을까?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 말이 바뀐 것도 이상하고 그런 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권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말이 바뀌는 이러한 것들도 없는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떳떳해야죠. 정영진 변호사님. 지금 당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일단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그러면은 같아요. 언제 어떤 말이 맞는 말이냐? 일반적으로 처음에 한 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여지고요. 그 판사들도 처음에 한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배인 말이 왔다 갔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말이 맞다, 나중에 한 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는 그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국정원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말도 맞는 말 같이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기획적으로 탈북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한 나라 망신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느냐.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끙끙 나름대로 고민을 갖다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야기한 대로 기획 탈북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여종업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인권에 따라서 그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은 김병준 교수를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로 확정을 했고요. 이제 내일 전국위에서 최종 추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행 사과한 김성태 당권한 대행이 충돌을 이제 피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친박과 비박. 비대위원장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선출이 된다면. 그 이후 한국당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걸 여쭤보면서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총 충돌은 오늘 피했어요. 그러나 막판까지 시끌시끌했는데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제 선출이 된 이후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비대위원장 후보 이렇게 여러 명이 거론되다가 결국 김병준 교수로 확정됐고 김권한 대행이 오늘 내일 중 발표한다 그랬는데 지금 발표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내일 전국위원회 최종 추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준 디스 논란이 그 와중에 일었죠.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김병준 교수를 좀 디스해달라고 김진태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박찬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후보로 밀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상수 위원장이 낱말은 새가 듣는다지만 디스 청탁했다고요? 그건 오해예요. 그럼 김진태 의원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용구 위원장은 후보를 거절했죠. 내가 들어갈 자리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성태 사퇴론, 뭐 재건 비상행동에서 또 사퇴하라 이래가지고 피켓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김병준 유력설이 돌다가 결국은 김병준으로 오늘 지금 조금 전 확정됐다 하는 뉴스 속보가 나온 겁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